여권 순위는 일본과 한국, 늘 나란히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3개국을 함께 다녀온 일본인 사업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55년을 살면서 이렇게 부끄러웠던 적이 없습니다. 오늘은 그가 해외 출장에서 직접 목격한 한국 여권의 진짜 힘, 편의성과 대응력, 정보력에서 드러난 두 나라의 차이를 전해드립니다. 과연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당신의 클릭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감동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에서 무역업을 하는 55살 다케시라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동안 한국을 살짝 얕잡아 보는 마음이 있었어요. 특히 여권 같은 것들은 일본이 당연히 더 좋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번 출장에서 제 오만함이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이 사연을 한국 분들께 꼭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었어요. 몇 달 전 케냐와 아랍에미리트, 모로코 3개국 출장을 앞두고 한국 동료 김민수 씨와 인천공항에서 만났습니다. 비즈니스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며 여권 이야기가 나왔는데 민수 씨가 말했어요. 다케시 씨, 한국 여권이 요즘 정말 좋아졌어요. 저는 속으로 웃으며 일본 여권을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그래도 우리 일본만 하겠어요? 여권 순위도 비슷하고 헨리 패스포트 인덱스에서 늘 1위, 2위 경쟁하잖아요. 그때 제 표정에는 분명 한국이 일본을 따라올 수 있겠나 하는 오만함이 있었을 겁니다. 민수 씨는 그냥 미소만 지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미소 속에 곧 알게 될 거야 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탑승구로 향하면서도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무리 한국이 발전했다고 해도 여권만큼은 우리가 앞서겠지. 일본은 전통적으로 신뢰받는 나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펼쳐질 일들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비행기에 올라서도 저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어요. 민수 씨가 한국 여권의 장점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속으로는 그냥 자국 자랑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첫 번째 목적지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제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케냐 나이로비 조모 케냐타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입국장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아프리카 여행이 처음인 저로서는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여권을 확인해 주세요. 저는 일반 입국 데스크에서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앞 사람들이 하나씩 서류를 확인받는 동안 시간이 꽤 걸렸어요. 30분 가까이 기다리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옆줄도 마찬가지로 긴 대기줄이 이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득 옆을 보니 민수 씨가 보이지 않더군요. 분명히 같이 입국장에 들어왔는데 어디로 간 걸까요? 김 씨는 어디 갔지? 저는 두리번거리며 민수 씨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입국장 밖에서 민수 씨가 손을 흔들고 있는 게 보였어요. 다케시 씨, 여기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통과하셨어요? 전자여권 자동심사대요. 한국은 지문 인식으로 10초면 끝나거든요. 여권 재발급부터 자동심사 등록까지 전부 온라인으로 처리되니까 정말 편해요. 그 순간 제 자존심이 살짝 긁혔습니다. 뭐지? 일본이 더 앞서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아직은 그냥 운이 좋았나 보다라고 넘겼어요. 입국장을 나와서 민수 씨와 합류하면서도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한 번 정도는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일본이 더 나을 거야. 공항에서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민수 씨가 말했어요. 다케시 씨, 한국은 디지털 정부 서비스가 정말 발달했어요. 여권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벌어질 일들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두바이를 경유해서 모로코에 도착한 날,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길목마다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었고, 거리는 확성기 소리와
피켓을 든 시위대로 가득했어요. 이런 정치적 시위네요. 이럴 줄 몰랐는데. 민수 씨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는 급히 공항으로 되돌아갔지만 상황은 더욱 심각했어요. 공항 내 전광판에는 빨간 글씨로 취소라는 표시가 줄줄이 떠 있었습니다. 대합실은 발이 묶인 여행객들로 북적였죠. 일단 각자 대사관에 연락해봅시다. 저는 서둘러 일본 대사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통화 연결음 후에 직원이 응답했어요. 네, 현재 상황을 파악 중입니다. 안전한 곳에서 대기하시고 추후 연락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호텔에 머무시면서 외출을 자제해 주세요. 정중하지만 구체적이지 않은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막막한 기분이었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전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민수 씨의 휴대폰이 먼저 울렸습니다. 제가 아직 대사관과 통화를 끝내기도 전에 말이에요. 김민수 씨시죠? 한국 대사관 신속 대응팀입니다. 저는 민수 씨의 통화를 옆에서 들을 수 있었어요. 현재 대체 항공편을 확보 중이고 30분 후에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상황이 악화되면 전세기 지원도 준비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 전화를 들으며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신속하게 대응하는구나. 더 놀라운 건 민수 씨가 먼저 전화를 받았다는 점이었어요. 일본 대사관은 제가 먼저 연락해야 했는데 한국은 상황 파악 후 즉시 교민들에게 연락을 취한 거였어요. 공항 대합실 의자에 앉아 기다리면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대응력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30분 후 정확히 약속한 시간에 민수 씨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저는 아직도 일본 대사관의 추가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김민수 씨, 신속 대응팀입니다. 2시간 후 카사블랑카 경유 파리행 항공편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공항 내 한국 교민은 총 7명으로 파악되고 있고 모두 함께 이동할 예정입니다. 저는 민수 씨의 통화를 들으며 점점 더 놀라게 되었어요. 구체적인 시간, 정확한 인원 파악, 그리고 즉각적인 해결책까지. 이 모든 게 불과 1시간 만에 이루어진 일이었거든요. 민수 씨, 한국은 이렇게 빨라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작년에도 수단에서 교민들을 군 수송기로 데려왔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수백 명을 안전하게 구한 적이 있어요. 그런 걸 몇 번 겪으니까 한국 사람들은 해외에 있어도 든든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 일본 우월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런 대피 작전들이 자주 있었나요? 네, 한국은 재외 국민 보호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외교부의 신속 대응팀이 따로 있고 필요하면 군도 즉시 투입되거든요. 국민 한 명 한 명이 소중하다는 게 정부 방침이에요.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여권 순위가 비슷하다고 해서 모든 게 같은 건 아니구나. 실제로 국민을 지키는 시스템과 의지는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한편 저는 아직도 일본 대사관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2시간이 지나서야 문자 메시지 하나가 왔습니다. 현재 상황 모니터링 중. 안전지역 대기 권고.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한국은 구체적인 해결책과 함께 능동적으로 연락을 취했는데 일본은 소극적인 안내만 있었어요. 이때부터 저는 진짜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믿어왔던 일본의 우수성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된 거죠. 결국 한국 대사관이 확보한 항공편으로 모로코를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도 민수 씨 덕분에 함께 탈 수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한국 영사관 직원들의 세심한 배려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해서 입국 심사를 받는데 갑자기 제 비자에 문제가 생겼어요. 비자 서류에 문제가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이 생겼습니다. 입국 심사관이 뭔가 새로운 규정에 대해 설명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준비해온 모든 서류가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혹시 어떤 규정인지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하지만 심사관도 정확한 설명을 해주지 못했어요. 그저 새로운 규정이라고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초조해졌어요. 이대로 입국이 거부되면 어떻게 하지? 그때 민수 씨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다케시 씨, 이거 보세요. 3시간 전에 한국 공관 SNS에 올라온 긴급 공지예요. 민수 씨가 보여준 화면에는 방금 생긴 새로운 입국 규정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나와 있었어요. 어떤 서류가 추가로 필요한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모든 게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그 정보를 입국 심사관에게 보여주자 심사관이 바로 이해하고 저를 통과시켜줬어요. 한국 공관은 정보 업데이트가 정말 빠르시네요. 우리도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어요. 심사관도 감탄하더군요. 저는 그 순간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민수 씨, 한국은 이런 정보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알 수 있어요? 우리 공관들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거든요. 각 나라의 규정 변화나 주의사항을 즉시 SNS와 앱으로 알려줘요. 해외에 있는 한국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게 기본 서비스예요. 저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차이구나. 여권 자체의 파워뿐만 아니라 그 여권을 뒷받침하는 시스템과 서비스의 차이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귀국 비행기 안에서 저는 제 여권을 조용히 들여다봤습니다. 똑같은 일본 여권이었지만 왠지 전과 다르게 보였어요. 며칠 전만 해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이 여권이 이제는 왠지 초라해 보였거든요. 창밖 구름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되짚어봤습니다. 케냐에서의 자동 심사대, 모로코에서의 신속한 대응, 그리고 실시간 정보 서비스까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민수 씨, 솔직히 제가 한국을 너무 얕잡아봤던 것 같아요. 저는 55년 살면서 이렇게 부끄러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 일본이 최고라고 믿어왔는데 실제로는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권 순위는 비슷해도 실제 국민을 지키는 마음과 시스템은 이렇게 다르구나. 민수 씨가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여권은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라 나라가 국민에게 하는 약속인 것 같아요.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한국의 여권에는 국민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나라의 의지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저는 왜 그동안 한국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과거의 기억에 매여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전에 일본이 앞서 있었다고 해서 지금도 그럴 거라고 착각했던 거죠. 기내에서 제공하는 잡지를 펼쳐보니 한국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실려 있었어요. K-팝, K-드라마, K-방역, 그리고 이번에 제가 직접 경험한 K-외교력까지. 한국은 이미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어 있었어요.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제 고정관념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10시간이 넘는 비행시간 동안 저는 계속 반성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만할 수 있었을까?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사람들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일본에 돌아온 후 며칠 동안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도 계속 이번 출장에서 겪은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내가 왜 한국을 무시했을까? 아마도 과거의 영광에 취해서 지금의 한국 성장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일본이 한때 아시아의 선진국이었다고 해서 지금도 모든 면에서 앞서 있을 거라고 착각했던 거죠.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이번 출장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 여권이 그렇게 좋습니까? 네, 정말 놀랐어요. 디지털 서비스부터 위기 대응까지 우리보다 훨씬 체계적이더군요. 동료들도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구체적인 사례들을 설명하자 점점 놀라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이제 솔직히 인정합니다. 여권 하나를 통해 본 한국의 모습은 정말 대단했어요. 디지털 혁신 측면에서
온라인 발급과 자동 심사 시스템, 위기 대응 측면에서 신속 대응팀과 군 수송기 지원, 정보 제공 측면에서 SNS를 통한 즉시 업데이트. 이 모든 것이 국민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의지에서 나온 거겠죠. 저는 55살이 되어서야 한국의 진짜 실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진정한 강함은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발전하고 혁신하는 데 있다는 걸 말이에요. 특히 K컬처, K방역, 그리고 이번에 경험한 K외교력까지. 한국은 이미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가 되어 있었어요.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를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들이 정말 많았어요. 코로나19 대응, 디지털 정부 서비스,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더군요. 저처럼 과거에 갇혀 한국을 얕잡아본 일본인들이 분명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은 이미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가 되었습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한국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여권을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그 작은 책자 안에는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려는 나라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출장에서 저는 진짜 한국을 만났어요. 숫자로만 보이는 여권 순위가 아니라 실제로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을 보았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즉시 대응하는 시스템, 불편함을 미리 해결해주는 서비스, 그리고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는 정부의 자세까지. 민수 씨가 말했던 것처럼 여권은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에요. 나라가 국민에게 하는 약속이죠. 한국의 여권에는 그 약속이 제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케냐에서 자동 심사대를 통과할 때의 편리함, 모로코에서 위기 상황에 즉시 대응해준 신속함, 그리고 실시간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세심함. 이 모든 것이 한국이 얼마나 국민을 아끼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저는 이제 한국을 다르게 봅니다. 과거의 편견을 버리고 현재의 한국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아니, 인정을 넘어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분들, 해외에 나가실 때 당당하게 여러분의 여권을 내미세요. 그 여권 뒤에는 여러분을 지켜줄 든든한 나라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저도 앞으로 일본이 한국처럼 국민을 위한 진정한 서비스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경험이 저에게는 큰 깨달음이었거든요. 이 사연이 한국 분들께 작은 위로와 자부심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 같은 편견을 가진 일본인들에게는 눈을 뜨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한국 여권이 정말 부럽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겸손에서 나온다는 것을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게 합니다.